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제73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단원,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요. 전자제품 생산, 판매. 단기는 5기, 회계연도는 2017년. 지금 현재가 2017년이라고 보고 이하의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하십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하셔가지고 뭐 제시된 자료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1260 거래처는 코넬 동시 탭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송미영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주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니까 곧바로 이름만 쓰시면 되겠죠. 유형은 동시 닫습니다. 문제 2번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래요. 외상매출금, 지급보험, 선수금. 거래처별 초기 2월 외상매출금 선택하고 비어있네요. F2키 눌러서 다원 상사 3천만원 끝났고 지급보험 F2키 글로벌 1000만원 선수금 F2 거래처 이름 금액 닫습니다. 문제 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부분을 다 수정하시래요. 일단 손익계산서에 저걸 고치면 순이익이 바뀔 거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고치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이 바꾸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고치시면 되겠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가겠습니다. 상여금이 있는데 이게 430이 아니라 341이네요. 그럼 이제 순이익이 바뀌죠. 순이익이 10600으로 바뀝니다. 일단 닫고 뭐 그냥 열어놓으셔도 되겠고 닫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요게 숫자가 틀렸으니까 새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새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10600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면 입력할 자료는 없으니까 요 자리 있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25600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5600 플러스 대차 차이가 없어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 모든 거래는 부가세 고려하지 말 거. 그 다음에 입력수 유의사항 매번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7월 13일날 주식회사 모터스의 주식 100주 액면가 5천원짜리 420만원에 취득합니다. 보통예금에서 나갔고 시장성 있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래요. 주식인데 그럼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얘기겠죠. 차별은 단기 매매증권 액면은 필요 없는 정보 돈 준 거 420에다가 돈은 보통예금에서 나갔네요. 7월 18일 다음은 영업부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 접대비란 얘기겠죠. 접대비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어요. 미지급금 이렇게 거래처 접대비는 거래처 필요 없으니까 미지급금은 신용카드사 소원카드 금액 50만원에 5만원 부가세 무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접대비를 5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7월 18일 차변에 영업부에요. 800번대의 접대비 5만 5천원 55가 아니라 대변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카드사 수원카드 여기 이제 해설에서 보시면 추가적인 답을 미지급금이 5만 5천원이 아닌 5만원만 하는 것도 답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부가세 무시하라고 저기 위에 지문에 있었으니까 그냥 난 이거 빼고 이것만 접대비를 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미지급금 5만원도 답인데 그건 뭐 친절하게
출제위원이 인정을 해줘서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이 접대비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기 전제 조건에 부가세는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 빼고 이것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가세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이게 매입세액 공제가 되면 이제 부가세 대거금이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전체 다가 접대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매입세액 공제가 되면 일반 점표에서 입력하면 안 되지 매입 매출에서 입력하라고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세 무시하라는 얘기는 이걸 없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문제 3번. 제조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 김우상 일씨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급여 지급 시 영수증을 발행했다.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십시오. 현금으로 57만원 나갔으니까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이 이제 뭘 거냐. 보통은 종전에는 이런 거를 그냥 급여 이렇게 해도 답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번만 유독 잡급 아니면 나머지는 답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잡급이라는 이름이 별도로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에 뭐 특별하게 뭐 급여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종전에 급여라고 해도 답으로 인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렇게 일용직에다가 급여를 지급하면 이제 잡급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봐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조부니까 500번대에 잡급을 써야 됩니다. 지들 마음이죠. 인정했다가 안 했다가 차변에 이렇게 급여 이렇게 쳐가지고 500번대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 안 했으니까 잡급 500번대 거 이렇게 쓰셔야 돼. 금액은 57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네요. 그래서 이 이후로 잡급이 지금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급여까지 인정을 답으로 인정했다가 인정 안 하니까 잡급이라는 이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문제 4번 8월 30일 주식회사 민국의 외상 매입금 400만원 중에 1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나갔고 잔액은 3개월 만기 전자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상거래죠. 이 채권이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값습니다. 민국 금액 400 1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 전자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민국이라고 거시고 9월 30일 5번 연구동 신축을 위해 미래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9월분 이자 비용이 135예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17년 7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보통은 빌린 대출금이니까 차입금이겠죠.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 처리하면 돼요. 보통예금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리고 이거 이자를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본화해라. 이런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금융비용의 자본화. 원래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 자산을 연구동이라는 건물을 계속 신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거죠. 2년 정도. 이때 들어가는 이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를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게 금융비용의 자본하고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자산 처리하려니까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때 쓸 수 있는 이름이 뭐겠어요? 건물을 계속 짓고 있을 때 돈 줘야 되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란 이름을 쓰란 얘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왔네요. 건설 중인 자산.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135만원 대변의 현금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 문제 6번 10월 25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00,000주 갖고 있나 봐요. 액면가 필요 없고 장부가에 1240원씩 1000주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겠죠. 124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걸 전량 120만원을 내다 팔아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차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했었겠죠. 돈 주고 이게 날라가니까 오른쪽으로 빼고 120만원만 돈을 받는데
당일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에다가 12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벌어진 차이가 이제 이 124만 원짜리가 나가고 120만 들어오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길 거야. 근데 단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및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없다. 없으니까 곧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상계해야 돼요. 자, 대변에 자기 주식 뺄게요. 자기 주식인데 자기 주식 금액 124만 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차변에 돈 받습니다. 보통예금으로 120만 원. 벌어진 차이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 매번 동일하니까 한번 보시고 7월 26일 다음은 판매한 제품이 불량으로 반품돼서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현금을 지급했다. 매출하고 반품이니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겠죠. 유형은 똑같이 팔았을 때하고 똑같이 11년 과세를 쓰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는 세미, 금액은 수량 단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쳐주시기만 하면 되겠고 날짜 7월 26일 매출 유형 11번 그대로 그 다음에 품목 주변기기 그냥 간단하게 동그라미 하나 치고 갈게요. 수량 마이너스 3 단가 3만 곱해서 마이너스 9만원에 9천원 거래처 세미 전자세금계산서 찍고 자, 외상이면 외상 이렇게 눌러서 분계는 원위치에 마이너스로 다 찍히도록 현금이잖아요. 그럼 현금 이렇게 눌러서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문제 2번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배기량이 2000cc예요. 승용차야.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아왔어요. 매입세 공제 안되겠죠. 54번 불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차량 대금은 다음 달에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미래자동차 차값은 1500에 부가세 150짜리 외상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8월 10일 54번 승용차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금액은 1500 거래처는 미래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 결제는 상거래 외상이죠. 외상 누르면 안되지. 상거래 아니니까 사들이 오는 것은 차량 운반구 매입세기 공제가 안되니까 차량의 취득원가가 늘어나고 대변에 외상거래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3번 주식회사 ES텍으로부터 공장 시설 보호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 되겠죠. 51번 과세 쓰시면 되겠고 대금 총액 330 부가세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300에 30 현금으로 30 줬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할부라는 얘기네요.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설비장치를 쓰시래. CCTV는 설비장치를 쓰시면 되겠고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마라. 날짜 9월 2일자 51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여기다가 뭐 CCTV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고 금액은 300에 30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는 ES텍 전자티꺼 결제 복잡하니까 혼합 누르시고 여기를 설비장치라고 했으니까 입력하시고 대변에 현금으로 30을 줬고 나머지는 할부로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0월 20일 4번 무릉하이테크로부터 원재료 단가 수량 있네요. 부가세 별도 구입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51번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돈은 3,400은 약소금 발행했어요. 이 상거래죠. 이거는 지급보험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원재료라고 쓰고 4,000개 단가 만원. 거래처 무릉 하이테크 전자 찍고 결제는 복잡하죠. 혼합. 원재료 사온 거 맞고 대변에 돈 줍니다. 3,400은 약소금 상거래죠. 지급보험 3,400. 나머지는 당좌 수표 발행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12월 5일 주식회사 행복컨설팅으로부터 생산직 직원 교육훈련 특강을 실시합니다. 특강료 330,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됐다는 얘기는 과세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그랬어요. 발급받았어요.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매입세 공제 되겠죠. 51번 과세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12월 1일 날 계약금 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선급금이라고 돼 있겠죠. 또는 뭐 일반점 뒤지면 선급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다. 단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돼 있다고 친절히 알려주네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고 그래서 면세 아니냐 이렇게 자기 혼자 판단하시면 안 돼. 분명히 과세라고 세금 계산서란 말도 있고 여기가 부가세 별 포함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넘겨짚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51번 금액은 330 부가세 포함됐습니다. 300에 30 행복 컨설팅 뭐야 403 전자 찍고 결제가 복잡하죠. 혼합 누르시고 차변에는 교육훈련비 근데 생산직이잖아요. 500분대의 교육훈련비 가만히 있어봐. 교육훈련비 대변에 선급금 빼줘야 되겠죠. 선급금 100 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문제 6번 동서물산에 제품 2,3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2,300, 230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11번 과세 쓰시면 되겠네요. 지난 12월 6일에 받은 계약금 팔기 위해서 먼저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라는 이름이 생각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전액 대진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단원인데 나는 동서물산한테 팔고 있는데 대진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갖고 있다가 주는 거예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얘가 발행했건 얘가 발행했건 나한테는 통화 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날짜 12월 17일자 유형 11번 과세 제품이라고 쓰고 금액 2,300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동서 물산 전자 찍고 혼합 제품 판금 맞죠? 왼쪽에 돈 받습니다. 12월 6일 받은 계약금 선수금 빼고요. 300 나머지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통화대용증권이죠.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 및 매입매출전표 입력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시오. 첫 번째 9월 20일자 대구전자 일반과세자로부터 부품을 사왔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과세되는 물건을 사왔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으나 그럼 현금 영수증 과세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걸 분실해서 지출결의서로 일반전표에다가 회계 처리했대요. 회사는 추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분임을 확인했다. 즉 일반전표에 입력된 전표를 삭제하고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현금 영수증 과세로 이렇게 입력하라는 얘기죠. 일단 삭제하기 전에 입력을 먼저 할게요. 날짜는 9월 따라 가서 9월 20일자 현금 영수증 과세 61번 부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 82500을 치면 82500을 치면 쪼개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대구전자라고 입력합니다.
결제는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누르시고, 부품을 사왔는데 이 부품이 뭐냐? 부품을 매입했다. 부품? 원재료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가 잠깐 볼게요. 부품이다. 이 회사는 시작할 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니까 부품이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일반 전표에 9월 20일자의 전표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거 원재료로 돼 있네요. 요거를 삭제하시면 되겠죠. 체크하고 삭제, 이렇게. 그리고 뭐 삭제된 데이터 추가로 삭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삭제만 누르시면 돼요. 10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업부서 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56만원. 회사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세수. 종업원 부담분은 당연히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세수니까 예수금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전액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 다 복리후생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는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해야지. 그래서 회사와 종업원의 부담은 5대5다. 그럼 이제 10월 9일자니까 이게 일반 전표에 있겠죠. 부가세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10월 9일자의 전표를 보고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이 56만원 전부 다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현금이 나가는 것은 56이지만 그것의 절반은 직원이 부담했던 것은 예수금이 없어야 되는 거고 50%가 나머지가 복리후생비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영업부니까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그래서 저 금액에 뭐 삭제하실 필요 없이 새로 입력하고 삭제할 필요 없이 이걸 절반을 쪼개면 되겠죠. 28만원 이렇게 쪼개놓고 양쪽에 차변에다가 예수금 이렇게 해서 이 전표가 한 번으로 붙게만 하시면 돼요. 됐죠?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 재고 12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걸 확인했더니 영업부서에 가을 체육대회에 경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됐죠. 그러니까 제품을 이게 빼냈고 아무 말이 없어도 이런 조교 말이 없어도 조교 당연히 8번 걸어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부에서 경품으로 썼으니까 800번대에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전표는 12월 31일자로 대변에 제품을 뺍니다. 조교 8번 것이고 금액은 120만원.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또 혹시 여기를 원가 얼마 시가 얼마 하면 시가대로 빼야 됩니다. 아니 원가를 빼야 됩니다. 원가. 시가를 빼는 게 아니라. 문제 2번 현금 과부족으로 인식된 20만원은 현금 과부족 잡혀있나봐요.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청첩장을 첨부해서 지출한 축의금 20만원이 회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자로 하고 즉 12월 31일자로 하고 기중에 인식된 현금 과부족은 적절히 회계 처리됐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 차변인지 대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접대비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접대비 이렇게 하고 결국은 현금 과부족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현과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 20만원 하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청 자료를 보면 이 데이터에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틀렸나 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 현금 과부족이란 계정 과목 자체를 만들어 놓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답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신청에 해당 문제는 데이터가 불일치하여 모두 정답 처리합니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있어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전표가 안 깔린 거야. 안 깔려서도 이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혹시나 하고 데이터가 안 맞다고 해서 안 맞아도 여기 지문에 숫자 다 나와 있고 현금 과부족이 차변인지 대변인지 뒤져봤더니 없었다는 거지. 이때 이 시험에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안 깔려 있어 가지고 없었다 하더라도 접대비로 판명됐으니까 접대비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접대비 이렇게. 그리고 현과는 여기 있구나 이렇게 빼면 돼요.
하여간 이쪽에 현금 과부족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정답 처리하겠다라고 했네요. 문제 3번.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 상각하고 있어요. 전기말 16년 12월 31일 상각 후에 미상각 잔액은 1,500이에요. 지금 1,500만 원이 상각을 당하고 남아있거든요. 이 영업권은 15년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15년에 한 번 상각했고 16년에 상각을 했고 지금 17년에 상각을 할 거야. 그리고 18년, 19년, 5년 동안 상각을 할 겁니다. 전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하십시오. 매년 법정 상각 범위액을 전부 무형자산 인식했다. 당해년도 영업권의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식하시오. 무형자산 직접 상각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시오. 지금 15년에 취득해서 한 번 상각하고 16년에 한 번 상각하고 여기 남았죠. 3년. 그럼 나누기 3 이렇게 하시면 돼. 예? 그러면 매년 500만 원씩 상각하는 겁니다. 요 숫자만 계산해 가지고 일반 전폐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결산 자료를 쓰게 돼 있으니까 결산 자료는 1월부터 12월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영업권 자리에다가 500 이렇게 집어넣고 순이익 한번 확인하시고 나머지 할 거 없죠. 전폐 추가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다 지금 쳐넣으란 얘기네요. 일단 숫자를 여기다 다 적어 놓고 가시면 되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3월 말 현재 금액.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합 계정이니까 뭐 시산표를 보셔도 되겠고 재무상태표를 보셔도 되겠고 3월 말 현재예요. 3월 치고 여기를 통합으로 보여주는 것은 제출용이에요. 제출용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77400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적어 놓으시고 닫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부가세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에 과세 표준은 얼마냐? 부가세 신고서 열어보면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 일기 확정 4월, 6월 엔터. 과세 표준은 여기 있는 숫자가 과세 표준이에요. 354-786-000 적어 놓으시고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작업한 게 아니니까. 해도 상관없고요.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매출 세금 계산서만 모여있는 게 어디야? 세금 계산서 학교표잖아요. 세금 계산서 학교표를 가서 1월부터 1 엔터 3 엔터 매출 탭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니까 이거 탭이 아니라 이 전체 다 보시는 거예요. 이건 전자, 종이, 전체. 전체 중에서 매수가 가장 많은 애가 누구냐? 요선매네요. 유빈전자. 그것에 뭘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 명을 입력하래. 그럼 유빈전자잖아요. 그죠? 도통을 코드 번호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메뉴 작성할 때는 이렇게 메뉴 열어놓으면 안 돼요. 이 답안 작성할 때는 여기다가 577400 플러스 치고 여기다가 354786 플러스 치고 여기다가 유빈 전자 주식회사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버튼 눌러서 답안 저장하시고 전 USB가 꽂혀 있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